자, 자료 수집을 거래처로부터 하고 또는 그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섞여 있기는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자료 수집할 때도 필요하고요. 신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을 한다. 요번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는데 우리 거래처들 중에서 어떤 거래처들이 신고 대상자인지 대부분이 신고 대상자겠죠. 그죠?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러한 그 신고 대상자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그죠? 요번에 거래처들이 어떤 거래처들이 있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죠? 거래처 1번 거래처, 2번 거래처, 3번 거래처 뭐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았는지 자료 입력이 어떻게 됐는지 뭐 혹은 이쪽에 뭐 이제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을 일괄 스크래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놓으면 좀 업무가 좀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결과치만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플로우를 이제 그 숙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부분을 좀 생략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신규 입사해서 업무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귀찮더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실제로 회계 사무실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 놓고 있죠. 그죠? 업무 절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일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 마감을 했는지 전자신고 했는지 회사 검토 회사한테 검토를 회사한테 이제 확인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신고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리고 전자신고 했는지 없는지 납부서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뭐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부가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신고 대상 리스트를 쭉 거래처명들을 이렇게 쭉 해서 자료 요청, 수령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뭘 해요? 보통 신고 안내를 해줘. 요번에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확정 신고 관련해서 이런 자료 요청을 합니다라고 안내문들을 거래처별로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내문 보내고 그 회계 사무소에 일반적으로 종소세 신고할 때 종소세 신고 안내문 보내고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들한테 안내문 보내고 부가세 신고할 때 안내문 보내는 그러한 일반적인 폼이 있을 겁니다. 회계 사무실마다 그죠? 안내문을 메일로 쭉 보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세금계단서, 전자세금계단서, 홈택스에서 수취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단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일 이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0일까지 요번 달 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고 전송은 다음 날인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12일부터는 요번 달 거, 다음 달 12일부터는 요번 달에 작성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렇고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도 회사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회사 담당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매출 요약표 해가지고 우리 매출이 세금계산서가 몇 장이고 금액이 얼마고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으면 그 몇 장이고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니들이 한번 파악하고 있어라라고 그 인지를 시켜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거래처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담당자가 있으면 그죠? 뭐 담당 대리나 뭐 회계에 관련된 담당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자료들을 네가 관리하는 그러한 툴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든지 해서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있겠다. 네가 작성한 거가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이건 매출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맹점으로 우리 단말기가 있는 그러한 카드 매출이 얼마고 오픈마켓이나 온라인상에서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니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못하죠. 그죠? 거의 뭐 매출을 우리가 확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법인이고 담당자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매출들을 네가 판단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뭐 관련 서식을 준다든지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뭐 그런 걸 활용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이것도 몇 장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해서 인보이스나 BL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놔라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거래처에서도 홈택스에서 그 조회한 거를 주겠죠. 그죠? 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뭐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못하는 인보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수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온라인 매출, 특히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다음에 기본 건별 매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담당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죠? 담당자가 없는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알아서 매출을 확정을 하죠. 온라인 매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뭘 했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계좌이체 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로도 잡혀 있을 거고, 그죠? 카드 매출로도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카드 매출로도 매장분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세금 계산서도 있을 거고, 이중으로 매출이 작성이 될 수 있는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하고 신용카드 결제한 거하고, 그죠? 신용카드 매출로도 잡히고 세금 계산서 매출로도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달라고 해야죠, 그죠?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중 매출로 그 기입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매입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세금 계산서 매입분이 있는데 그걸 결제를 뭘로 했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입분으로도 들어가 있고 세금 계산서 매입분으로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가산세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고 가산세 물고 한단 말이죠. 매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매출과 매입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매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얼마고, 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는 매입분은 많이 있겠죠, 그죠? 매출 법인이다라고 하면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니까 매출과 관련해서는 종이 세금 계산서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매출과 관련해서는 종이세금 계산서는 없을 거고, 매입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 개인 같은 경우 그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라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법인 임직원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 갑자기 법인 카드가 없는 경우에 임직원이 먼저 자기들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걸 뭐 지출 증빙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죠?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임직원 신용카드 연말정산할 때 이 임직원 카드로 회사에 지출 증빙으로 썼다라고 하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담당자가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죠. 그다음에 뭐 그 종이세금 계산서, 수기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한 내용들이 세금 계산서도 매입분으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신용카드 매입분도 있고 이중으로 공제되는 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쭉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오는데 그 매입 내역 중에 신용카드 사용분 중에서 지출분 중에서 혹시라도 세금 계산서 매입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래처에다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입분 그 가맹점 있죠. 가맹점하고 실제 세금 계산서상에 공급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뭐 전기요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 세금 계산서도 수취를 하고 그거를 카드로 납부를 하는 경우, 그죠? 통신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드 내역, 법인 카드 내역을 쫙 업로드를 했을 때 그 통신비와 관련된 그러한 지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 매입분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집된 자료, 거래처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관련해서 수집되어 있는 자료들을 그냥 어떤 해석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